네, 결국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 협상 타결과 관한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한 그런 협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차인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핵심은 상호 관세가 기존의 25%에서 15%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상호 관세는 25%가 유예됐던 것인데 이것이 15%로 자동차 관세는 15%로 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3,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고요. 일 중에서 이제 1,500억 달러는 바로 조선 협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국내 쌀, 소고기 상당히 좀 민감하게 여겨졌던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예정이라는 말씀드렸고요. 1,000억 달러 상당은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것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추가 투자는 한미 정상회담 때 2주 후에 이제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예정입니다. 이때 공식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자동차, 트럭 등 미국산 제품은 또 우리가 수용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정보다는 좀 빠른 담판입니다. 이 구윤철 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회담도 이제 이어질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협상단 와라. 어디로? 백악관으로 와라. 그래서 일종의 이런 속전속결형, 이른바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 전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오늘 밤이었습니다. 막판 담판을 벌일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배경, 뭔가 이 사안이 조금 더 긴급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던 걸까요? 네,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는 이런 협상을 좀 질질 끄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협상안이 조정됐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럴 때 이제 직접 나섭니다. 한국 대표단과 직접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이 이루어졌다. 기쁘게 합의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 발표도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새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것을 더 끌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코틀랜드의 텀베리까지 러터닉 상무장관을 따라갔거든요. 이게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바쁜 이 한국의 협상단을 우리가 자꾸 이리저리 이렇게 데리고 다닐 일이 아니다. 일종의 뭐 외교적 또 에티켓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작동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가서 계속 쉴 새 없이 미 상무장관과 또 무역 협상을 했습니다. 미국은 스콧 베센트, 또 러터닉 상무장관, 제임슨 거리어 USTR 대표가 있거든요. 계속 연쇄조랍습니다. 미국 협상단도 놀란 거죠. 이야, 한국이 정말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기 합의가 지금 또 하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주말 가까이까지 이어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1일 날 하고 이후가 되면은 8월 1일 막 주말, 미국은 금요일 정도도 주말로 잡거든요. 안 돼. 빨리 좀 하자. 이것도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두 정상도 곧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번 이 협상 타결 좀 이런 축하 기념 자리를 만들자, 이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정상회담 날짜를 마크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을 통해서 타진해 왔습니다.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3,500억 달러 투자가 약속됐는데 이걸 이제 한국 정도가 되면 딱 이제 한번 행사를 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왜냐하면 그럼 뭐 그런 내용들은 일본하고는 안 하느냐, EU하고는 안 하느냐 생각하시면 우리는 또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더군다나 올해 있을 11월에 바로 이 에이펙 바로 정상회의에 또 주최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하면서
좀 트럼프 대통령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직접적인 만남이 없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바로 이 부분의 문제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또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상당히 우리로서는 고무적입니다. 저는 이제 기대하건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백악관 자리에서 기꺼이 에이펙에 가겠다. 네. 저는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상당히 한미 관계가 끈끈해지면서 네. 이게 8월 15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또 뒤늦은 취임식, 임명식과도 연계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어떤 고무적인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큰 고비 하나 넘겼다라면서 SNS에 곧바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협상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의 의구심들을 다 깔아앉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전략적 침묵을 유지한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가름이 난 겁니다. 네. 간세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또 국익을 최우선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게 뭐 소고기도 안 들어갔고 농산물도 안 들어갔거든요. 방위비도 지금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 국익으로서는 좋은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큰 고비를 넘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요 국가 같거나 더 좋은 조건이다. 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잘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촉박한 기간 여건 속에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협상을 했다. 그만큼 실무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경제계의 재계 인사들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됐고요. 특히 우리의 무기는 조선과 반도체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이 됐던 것이고요.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짧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삼성이 또 이 테슬라의 AI 칩을 공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머스크 테슬라에 지원하기로 한 거 다 지원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잘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가 그렇게 틀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더 강하게 거듭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발표에 이어서 우리 정부도 곧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네, 상호 관세도 15% 그리고 자동차 관세, 이 품목 관세가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그렇죠. 네. 우리 쪽에서는 12.5%를 끝까지 주장을 했지만 이제 15%로 결국 합의를 도출을 했어요. 이 부분도 저는 좀 접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왜 우리가 12.5냐면 일본이 일단 12.5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아니야. 한국과 이제 우리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15%로 자동차를 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국가와 차별 없다고 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도 최종적으로는 15%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12.5%로 조정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 대해서 불이익은 안 생기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부분이 저는 강조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우리 제안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은 우리가 중국은 규모가 크지만은 기술력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럼프 이 그룹의 CEO 시절에 한참 전입니다. 지금의 하나오션, 거제도의 대우조선소, 옥포조선소를 방문했던 적 그때 감탄을 지릅니다. 와, 이런 조선소가 있구나. 네. 미국에도 있었으면. 그런데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상당히 손해보면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한미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조선업 생태가 보는데 지금 하나 시스템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손해보면서도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 이제 이 조선업의 제조 능력을 미국이 다시 회복한다. Make shipbuilding,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게 이제 마스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이재용 회장도 미국으로 건너갔죠. 투자 펀드가 2천억 불이 네. 조성이 됩니다. 프로젝트의 산출물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요. 일본보다 작은 3,500억 달러 투자 펀드가 조성되는 거죠. 유럽, EU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조선업을 제외하면 일본의 36%에 불과하다. 이런 잘된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쪽에 이 조선업 협력 카드가 유효하게 작용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 정서상 좀 민감했던 부분이죠. 쌀이라든지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지켜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 부분 예.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인도네시아나 필리핀도 다 농산물 수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도 개방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막아내냐. 저는 상당히 협상 잘했다. 여기에 조선업이 있는 것입니다. 조선업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건 좀 우리 국민 정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잘 합리적으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실은 쌀, 소고기, 또 고정밀 지도, 구글 등에서 요구하는 그런 양보는 없었다는 것이죠. 식량 안보, 농업의 민감성, 또 상당히 이 쌀, 소고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론이 상당히 또 분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 것들을 한국의 여론을 상당히 또 중시하는 그런 미국의 또 고려, 감안한 점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개방한다라는 것처럼 이제 미국 쪽에서는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실제 협상 내용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상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조금 여기에다 내용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미국 측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에 대해서도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이 국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보는 없었다는 점도 상당히 협상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투자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느냐 이것도 관심사였거든요. 3,500억 달러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인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와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미국 쪽에서 한 4천억 달러를 이야기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4천억 달러 숫자가 중요한 게 이걸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할 때도 이른바 이사카와 료세이 이 일본 재정 경제상하고 협상할 때도 4자로 갖다가 5자로 싹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 판을 넘겨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우면서 5,500억 달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4천억 달러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이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500억 달러로 우리 돈 한 480조 원 됩니다. 이걸로 줄인 것도 협상을 잘한 것이고 EU는 1조 3,500억 달러를 약속을 했어요. 뭐 EU가 나라가 많긴 하지만 이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우리가 이 투자 규모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볼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우리가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뭐 쌀도 들어가 있고 이 투자가 상당히 좀 불분명한 부분인데 우리는 어디에 투자했냐? 원래대로라도 이것 아니더라도 미국에 투자했었어야 될 법한 반도체, 조선. 왜냐하면 조선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런 전략산업 패키지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AI도 포함이 될 겁니다. 나중에 추후에. 단순 자본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협력 방식이다. 우리로서도 미국이라는 시장을 얻어내는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적이다. 게다가 이제 이미 현대 삼성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어차피 해야 될 그 투자를 미리 이번에 관세를 하면서 협상의 하나의 축으로 만들었던 것도 잘한 그런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 김동관 하나 부회장 또 이재용 또 정의선 회장까지 가서 지원 사격을 한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자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잖아요. 이번 협상에서 주요 재계 총수들이 다 총출동을 했거든요. 어떤 그렇죠.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협상을 국익에 우선해서 잘하게 되는 배경이 되거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이잖아요. 예. 이런 기업인과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한 차례 오벌 오피스까지도 초청을 해서 투자 계획을 함께 발표했던 정의선, 정의선 회장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신임을 하고 있고 이재용 회장, 또 김동관 하나 부회장은 워낙 이 영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삼성은 지금 테일러 공장, 바로 이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에 제공하는 AI 칩이 만들어집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보조금을 좀 낮춘다라는 미국의 상황도 지금 변경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또 미국의 회사들과 배터리 합작도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합작.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자동차 기업과 뭔가 연계되는 것. 상당히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러스트 벨트, 경합주에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또 반도체와 AI 협력안도 추후에 또 제시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바로 이 조선, 마스가 이 방문했던 그 조선소가 이 하나오션의 전신 대우조선이거든요. 예. 미국의 필리조선소. 지금 또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에 또 백악관에서 직접 투자 발표 이런 부분들이 아우러져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신뢰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교감도 있지만 기업인들의 지원이 상당히 저는 이번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품목 관세입니다.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은 이번에는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반도체와 의약품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지가 관심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불리하진 않겠다 이렇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불리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 미국 기업과 연계하는 이런 것도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또 EU와의 협상에서도 미국은 투자해서 얻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물론 또 이런 투자 수익과 관련된 부분도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추후에 가봐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러터닉 상무장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NG 등 우리가 알래스카 관련된 부분에 $1,000억 또 에너지 수입도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하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선물만큼 미국도 이건 해주겠다. 이걸 또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세도 일본과의 경쟁 또 독일차와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적용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은 US 스틸에 대한 그 부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협상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의약품인데 의약품에 집중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은 무조건 쌓아야 된다는 생각 예. 너무나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더나와 우리가 코로나 이 백신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접근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하나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이런 조건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국혁상단이 현재 시간으로 30일 오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조금 뒤죠. 여기서 협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한다 이런 예고를 했는데 네. 그럼 지금 큰 틀에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나올까요?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개별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될 것이고 러터닉 상무장관과 두 차례 면담을 했었고 지금 구윤철 부총리는 그대로 스콧 베센더와의 면담은 이어지거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 전지 관련되는 내용 특히 우리가 이번에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도 주는 메시지가 강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상호협력이다. 코아퍼레이션.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걸 협상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윈윈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기대를 더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스콧 베센트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좀 저돌적인 러테닉 상무장관과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뭐가 더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국익에 우선한 그런 성과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또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협의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안보와 관련한 것, 특히 방위비 협상 같은 문제라든지 또 민감한 안보 이슈 같은 문제, 이건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다뤄지겠죠. 그렇죠. 그동안 왜 자꾸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 안 잡혔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고 이번에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본인도 화답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15일 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미 의회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제 좀 쉽니다. 이래 쉬는 시간에도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와서 좀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주한 미군 분담금이라든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역할 변경이라든지 또 한국과의 상호 협력 저는 또 무엇보다도 에이펙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여기서 저는 뭐 워낙 골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골프 외교로 우리 KTV에서도 몇 차례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때 또 에이펙 참석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라운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LPGA 엄청난 선수들이 있고 최경주 선수도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초유를 좋아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가 되면서 외교 안보 전방위 북한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긴밀한 논의가 미국에서 2주 안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